오늘 또 진도 나가볼까요? 우리의 경제 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좀 방청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0명만 돼도 이제 많은 것 같아. 기저효과라고 이게. 그러게요. 꽉 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300명 있을 때는 점점 줄어드니까 너무 헐렁했는데 한 명 하다가 10명 하니까 너무 많아요. 번잡해. 그래서 상품으로 팔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들어보니까. 그리고 경매 붙여가지고 제일 비싸게 사시는 분이 아니, 워렌 버핏이 런치 미팅 하게 되면은 막 그게 뭐 억대잖아요. 억대. 예, 막 10만 달러씩 이렇게 20만 달러씩 받고. 우린 경매 한번 붙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메뉴도 본인이 원하는 걸로 삼겹 막 브루스타하고 막 굽고 막 삼겹살 먹으면서 보는 거지. 자, 예. 오늘 우리가 배울 유로존 위기 국가 채무. 지난주에 그 국가 채무하고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축통화국에나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아,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예. 그 유럽은 유로화를 유로화를 찍어내니까. 쓰니까. 네. 기축통화국가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기축통화. 그렇지 않으니까 네. 오늘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을 가지고 국가 채무하고 관계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축통화국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 예. 얘기 들이대지 마라. 네. 자, 지난주에 아일랜드나 스페인이 국가 채무 비율이 예.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적었었다. 아일랜드의 24.7, 24.7이나 24.9, 44.4 이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예. 스페인도 39.6, 36.1, 39.8. 반면 독일을 보시게 되면 막 60,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 예, 넘는 프랑스도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아일랜드 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이고 예. 스페인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100%가 넘잖아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는 국가 채무가 100%가 넘고 예. 지난주에는 아일랜드, 스페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리스, 이탈리아는 100% 넘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지난 방송을 보고서도 여전히 반론이 있어가지고 네. 울컥해서 앵그리채.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요,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네. 기축통화국가가 아니잖아. 유로를 안 사용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약소국이죠, 약소국. 예, 근데 그때는 GDP 대비 110%까지 한때 갔었어요. 예. 그래서 쭉 떨어졌었어. 23.6%까지. 예. 금융위기 전에. 예. 국가 채무가 줄어들었는데 유로존 위기가 터진 거야. 추세를 보자면 아일랜드는 오히려 국가 채무가 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유로존 위기가 터진 거야. 2008년 기점으로 예. 위기가 터지니까 국가 채무가 이제 급증한 거야. 급증한 거죠. 그래서 예. 지난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결과이다. 그렇죠. 국가 채무가 늘어나서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금융위기가 터져서 국가 채무가 증가한 증가한 거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터졌던. 그러니까요. 예. 이해했어요. 예. 화가 풀리신 것 같은데? 근데 일부 사람들이 계속 기축통화국 가지고 얘기하니까는. 예. 자, 너 넘겨보세요. 스페인도 보시게 되면은 줄어들어 왔잖아요, 이렇게요.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쭉 줄어들다가 여기서 터져서 오히려 올라갔네. 스페인도 2000년 전에는 기축통화국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터지고 나서 올라간 거지. 그렇죠. 올라가서 터진 게 아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예. 예. 아우 심플해. 조선일보가 예, 맨날 그리스 얘기해요. 항상 재정 얘기할 때 그리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000년 이전이나 예. 이후나 변화가 없어. 아 그러네. 거의 비슷한 국가 채무를 계속 유지했는데 왜 이때 예. 터졌냐 이거야. 변화가 없는데 그때는 이게 안 터졌냐 이거야. 그러니까. 금융이 딱 터지면서 급증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놨네. 그렇죠. 이해했어. 예. 자. 또 이제 넘겨보세요. 여긴 어딥니까? 이탈리아도 경제 규모 유럽의 3위 국가인데 예. 유로화 사용 전에는 그러니까 리라화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20% 있던 게 쭉 떨어져서 왔다고 100% 미만까지. 터지니까 올라갔다. 이제 금융이 터진 거야. 예. 이 추세는 거의 다른 나라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는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금융위기가 터졌어.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100% 이상의 국가들이 그 전에 네.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터진 나라들을 보면 줄어들고 있었는데 터지고 나서 급증한 것인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다 가지고 집어치우는 이것 때문에 터졌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 탔다고? 탔다. 이거 저 기사 제목이에요.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고 탔다고라고 물음표를 이렇게. 탔다라고 이렇게 탔다. 했는데 여기 탔다까지 있는데 이게 화나신 거 아니야? 끝에 앵그리채. 베네수엘라도 2014년도부터 국가 부채가 급감을 하고 있었어.
23%까지 줄어들었어. 미국이 제재 봉쇄를 하잖아요. 속이 못 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오히려 줄어들었어. 국가 채무는 개선됐는데 경제가 추락한 것은 이 국가 채무하고 상관이 없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을 써가지고 예. 재정 막 쓰고 해가지고 나라 망했다고 이렇게 저기 이제 얘기를 하고 말도 안 있는데 되죠. 미국 제재 봉쇄 때문인 것이지 국가 채무는 개선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드는 것들이 전부 다 실제로는 거꾸로네요. 그렇죠. 뭔가 국가 채무는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의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예. 미국이 대표적인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지구상의 유일한 기축통화국 아니에요. 미국도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GDP도 다 달러로 환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미국이 90년대부터 한 60% 선에서 이렇게 안정돼 있었어, 국가 채무가. 그러네요. 예. 그러다 금융이 딱 터지고 나서 애들 국가 채무가 마찬가지네 여기도. 예? 그렇죠? 결과로서 그 나라 빚이 급증하는 커진다. 거야. 은행들 공적 자금 투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나라가 채권 발행해서 예. 돈 조달해가지고 그렇죠. 투입하니까 당연히 예. 빚이 올라가는 거 예.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 이거. 생각해보니까 당연하네요. 예, 당연한 건데 이거는 예. 그러니까 꽈가지고 국민들이 뭐 경제 정보 모른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있는데. 앵그리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 네. 경상수지 적자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까지는 GDP 대비 한 마이너스 2% 됐었어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하잖아요. 마이너스 6%를 넘어서. 교수님 말씀이 다 맞네. 아니, 저는 사실만 얘기하니까. 지난주에도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그렇죠. 우리 IMF도 마찬가지였고. 예. 당신은 그 재정건설성 아주 좋았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예? 확실히 그러니까 GDP 대비 마이너스 6% 넘어서다가 금융위기가 뻥 터진 거야. 그러고 나서 국가 부채가 급증한 거예요. 경상수지도 잠깐 설명해 주셔야지. 경상수지라는 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 중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달러. 그러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벌은 돈. 이건 우리 달러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서 번 돈.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달러인 거죠. 그런데 미국 은행들이 달러 갖고 들어와서 주식 투자한 거. 이건 우리 돈이 아니죠. 다시 회수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예. 경상수지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달러인 것만 관련되는 겁니다. 그게 적자냐 흑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인 거니까요. 내 주머니에 실제 들어있는 돈이 그렇죠. 얼마냐 이거 예. 아니에요. 예. 미국이 보게 되면 이게 재정수지야. 아, 재정수지. 재정수지가 3% 이내에서 관련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금융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이었었어. 네. 재정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금융이 딱 터지니까 재정 적자가 급증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예. 돈을 막 써야 되거든, 정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부채가 증가한 거라고. 똑같은 얘기고. 예. 자,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경상수지 적자를 대폭 줄인 거야, 미국이요. 예? 미국이 G20 정상회담 만든 이유나 네. 오바마가 최근에 무역보복 하는 것도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금융위기 발생 안 시킬 일 뭐. 경상수지 적자폭이 너무 컸을 때, 예. 그럴 때 위기가 오는 것이 공통이고, 예. 그 폭을 줄이려고.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보복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G20 국가가요. 네. G7에다가 13개 국가 더한 거잖아요. 네. 13개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니네들 줄여라. 이거로부터 돈 많이 벌어가니까,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여보려고, G20 다 모아놓고, 그만 돈 벌어 가라. 그렇죠.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터지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잖아. 예? 이게 목표였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예. 이 책 보면 저기 저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지금 몇 권 풀렸어요, 도대체? 4월이게. 아, 잘 안 팔려가지고. 이것도 뭡니까? 기본 대출권이라는 걸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양반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더 나가서 이제 기본 대출. 기본에 아주 맞들였어. 그래, 기본 대출권이 뭐냐면은 고소득자라든가 고액자산가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빌릴 때 한 1 내지 2%로 빌려요. 신용이 좋으니까. 예, 근데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저금리가 24%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금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반 국민들한테도 한 1,000만 원 이내까지는 한 1 내지 2%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국민이 돈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저리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거든요. 고소득자한테는 유리하고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곳이 금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자활이 쉽지 않죠.
그래서 24%로 이자 내고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빌린 돈의 이자도 높다. 한 1억 빌려가지고 24% 이자를 내려면요. 1년에 2,4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요. 채무 노예 상태에 빠지죠. 1,000만 원 이내가 대부업체가 빌려주는 돈들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자가 낮아야 하는데 경제 한평만 따지자면 근데 그분들이 신용도가 나쁘기 때문에 이자를 굉장히 높게 치르고 있고 부자들은 돈을 빌리기 쉬운데 이자도 낮아. 서민들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이제 견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좋아요. 이해했는데 네. 금융기관이 이제 지게 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이 이제 이런 이자율을 책정한 이유는 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렇죠. 금융기관이 져야 될 리스크를 사기업인데 니네가 다 져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대목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고도성장기하고 지금 굉장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자영업자라든가 임시직, 일용직이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한 절반을 차지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한 40%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권리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이제 기본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최근인데 네. 대출 권리, 금융 접근권도 예. 기본권으로 좀 기본권으로 넣고 사회 안전망의 한 그렇죠. 축으로 생각하자라고 그렇죠.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럴듯한데. 금융에 대한 접근권을 좀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보다 더 공정하게 열어주자는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의 민주화고 접근권이라. 미국에서는요. 예. 근데 우리도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이제 그런 예. 개념이 도입됐던. 예, 그렇죠. 예. 공공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비용을 그러니까 줄인 대신에 그러니까는 저리로 빌려줄 수 있게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월가가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엄청나게 공격했는데 불구하고 성공적인 모델 공공은행이라는 것이 그 여러 주에서 지금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죠. 금융이라는 게 돈 장사거든요. 그렇죠. 돈 장사죠. 돈이 상품이야. 네. 그 돈 장사에도 공공성을 좀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는 근데 시장 경제는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쟁에 있어서는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동원하는 돈이 한 1조 원뿐이 안 돼요. 금리도 대부업체 24% 되는 거 17.9% 정도로 낮춰주는 정도야. 그래도 여전히 17%나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실이 어린.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액수가 네. 기업들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적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이. 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 은행이 리스크를 자기들이 다 질 수 없다고 할 테니까 네. 사회 안전망에 일부러 들어오라고 하면 국가가 보장해 달라 일정 정도. 자, 이 기업한테 지원한 돈 중에 대표적인 게 외환위기 이후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잖아요. 그때 투입한 돈이 117조입니다. 아직도 52조 원은 회수가 안 됐어. 은행의 연체율은 0.1에서 0.2%뿐이 안 돼요. 대부업체도 5 내지 7%뿐이 안 돼요. 연체율이요. 근데 이건 30%가 넘어. 아, 만약에 이 국가 창고를 은행이라고 치면 망했네. 그렇죠. 망한 거죠. 도덕적 해이 얘기할 거면 기업들이 받아가지고 예. 갚지 못한 저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렇죠. 그걸 안 저렇게 하냐. 투입하면서 서민금융들한테 1조 원 정도 놓고서 저기 가고 해야 됐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그때도 공적 자금이 27조 1,700원이 투입했었어. 근데 15조 원이 회수가 안 됐어. 누가 40 먹었지, 시발. 연체율이. 기업이나 은행한테는 이렇게 관대하게 지원할 때 언론들에서 아무 트집을 안 잡어. 그렇죠. 어려운 서민들과 하게 되면은 이게 돈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리 불공정. 있다. 윤리적 형평에도 맞지 않다. 그렇죠. 일리 있습니다.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셔.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삐삐 등급 이하가 이게 뭐냐면은 정크 아닙니까? 정크. 정크본드, 예. 정크.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도 8조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야. 기업들한테 이렇게 관대해. 그 정크 같은 게 일종의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크를 비교하자면 노숙자죠. 그 정도 신용 등급밖에 안 되는데도 돈을 기업한테 빌려주지 않았느냐. 기업 이게 뭐냐면은 네. 신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작년에 아베가 경제 도발했을 때 예. 일본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300만 원 이내에서 3.1, 3.1절하고 815를 그래가지고 3.1에서 8.15% 은혜로 바꿔주겠다. 아, 일본 대부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일본 대부업체 퇴출시키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업체를 써라. 그때 당시 이 회장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손해 안 보냐? 그랬더니만은 300만 원 정도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야. 이렇게 내려줘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취약계층한테 돈 빌려줄 때 고금리를 매기는 하나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안 갚을 것 같으니까. 대부업체는 지금 24%를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1 내지 2%로 낮춰주게 되면은 2%로 낮춰주게 되면은
훨씬 더 연체로 낮아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논리일 뿐이지 실제는 소액 대출하는 네. 어려운 사람들은 이자율 낮춰지면 오히려 더 잘 갚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체되는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연체율로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한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뿐이 그러니까 손실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기본 대출권을 도입해도 국가 재정이 감당할 X나 혹은 금융권이 감당할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기업들한테 빌려준 돈에서 미해수금에 비하면은 그냥 껌값이잖아요. 사회 안전망에 넣어도 된다 이 정도면. 넘겨봅시다. 이거 좀 네. 넘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